학생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비롯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 네. 이렇게 키가 커 보이지? 어머, 제가 쓰는 건가요? 머리 크기가 들어가야 되거든? 안 들어가나 진짜? 중학과에서 팬더로 맞췄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좀 신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1학년 학생을 모시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매개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 같은 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중국어과 학생이라서 제가 이렇게 팬더 가면으로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어 영어과에 다니고 있는 1학년 5반 따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따까이. 네. 무슨 뜻이죠? 중국어로 이제 애칭을 부르는데요. 네, 따가 큰 대자라고 해서 몸집이 큰 학생들한테 따를 붙인다고 합니다. 앞에. D는 제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붙여서 따까이라고. 따까이. 네. 그러니까 보니까 몸집이 커요. 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저도 뭐 작은 몸집은 아닌데 아, 예.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이 자리는 교육과정을 매개로 해서 주제로 해서 우리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얘기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고요. 네. 관련해서 우선 먼저 우리 따까이 학생은 혹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나 진로를 그리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저의 좀 미래에 대한 그런 목표, 그런 진로 희망 분야는 법 쪽입니다. 보죠. 법에서 이제 좀 사회 그런 정치 분야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좀 사회 질서를 바로 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반장이라든지 정규회장 그런 거를 되게 하고 싶어 했기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학생 인권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아동의 인권, 청소년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법 쪽과 관련돼서 인권이나 법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게 됐다. 네,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기는 그렇고 동기를 한번 따져보면 그러면 법이나 정치와 같은 네. 그런 걸 가지고 미래에 좀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목표라고 하면 그냥 정말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괜찮습니다. 세상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세상을 그런, 바꾸고 싶다. 네, 그런 지금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고 있는 있습니다. 세상도 문제가 없잖아요. 뭐 바꿀 게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우리 따까이님은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쭉 바라봤을 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학생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육 정책적으로 좀 비판이 없지 않아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 정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단이 있다, 모순이 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문화의 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따까이님은 법이나 정치의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인재가 되고자 한다. 이렇게 네, 이해할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의 대화이지만 이 대화로 우리 따까이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도 사실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나누기는 처음이라서 조금 더 따까이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교육과정 월드컵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편집할 때는 시청자분들 여기 화면 옆에 이 그림이 나갈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올라갈 때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그러면 하나, 영어. 둘, 셋, 네 개. 네. 4개 선택을 해야 돼서요. 일단은 첫 번째 국어 교과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에는 어떤 선택 과목이 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 있습니다. 네, 2가지 과목이 있고 혹시 이 2 과목에 대해서 뭐 들어봤거나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네, 엄매 같은 경우가 인기가 좀 많은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응시 지원자가 굉장히 많아서 등급따기가 수월하고 그다음에 굳이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엄청 안 해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언어와 매체가 인기가 많은 과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합법과 작문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쉬운가 보다. 네. 다만 이 언어와 매체는 읽을 게 좀 많다고 해서 번거로움이 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언어와 매체 그리고 합법과 작문 이 2 과목 중에서 우리 따까이님은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저는 합법과 작문을 그래요? 선택하고 합니다. 네. 반전이네. 네.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일단 언어와 매체는 너무 글을 읽을 게 많다 보니까 이 시간적인 배분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합법과 작문은 공부를 하긴 해야 되지만 공부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직한 과목이다. 네, 그래서 정직한 과목인 합법과 작문을 선택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뭔지 알 것 같아요. 저희 과목에도 비슷한 느낌의 네. 과목들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용적인 차원에서 진로랑 좀 연결을 해보자면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을 수강해서 네. 들을 때 이제 그 과목을 통해서 내 진로를 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할 것인지와 네. 글을 또 어떻게 쓸 것인지의 문제니까요. 그러면 네. 아마 정치 쪽이나 법 쪽에서는 그쵸. 잘 이야기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을 배움으로써 그 말하기 능력이라든지 듣기 뭐 그런 역량을 좀 펼칠 수 있는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을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 해본다면 정치와 법 같은 그 주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내 의견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네, 영어로 넘어가는데요. 영어 교과군에는 어떤 선택 과목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영어 2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영어권 문화, 영미 문학 읽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여기 있는 과목들 중에서 좀 알고 있는 과목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고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영어 2 과목이 익숙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고 오기 전에 미리 교육과정 살펴봤을 때 영미 문학 읽기가 있어서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도 지금 왼쪽에 그 화면이 나가고 있겠지만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영어 2 과목만 쭉 들을 거냐, 아니면 1학기 때는 영어권 문화, 그리고 2학기 때는 영미 문학 읽기로 바뀌는 이쪽 세트를 들을 거냐, 이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우리 학교가 외고이다 보니까 영어 과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따까이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지금 봤을 때 좀 고민되긴 하는데요. 네. 일반고에서도 다 배우고 실생활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어 과목을 좀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영어 2 과목을? 네. 일상생활에서의 네. 의사소통 능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능에서도 네네. 활용될 것 같아서 아마 지금 현재 교육 상황에서 봤을 때 영어 2 과목을 수행함으로써 그 수능 영어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함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능을 위해서 정시를 또 네.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교과에서도 최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간다면 영어 2 과목도 수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따까이님의 어떤 전략적인 고민이 묻어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영어권 문화나 영미 문학 읽기를 선택할 경우에는 교과 세특이 좀 더 많아지는 네, 맞죠. 그런 효과도 얻을 수도 있고요. 이 점은 추가적으로 꾸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네, 심화영어 1이랑 심화영어 독해 1이 있습니다. 네, 영어과군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요. 심화 영어 1과 심화 영어 독해 1으로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두 과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심화 영어를 미리 그냥 봤었던 적은 있는데 그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제가 그래서 한번 살짝 가져와 봤는데, 심화 영어 1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어떤 기초적인 차원에서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화 영어 2를 이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심화 영어 독해 1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독해다 보니까 읽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읽기. 그래서 나중에 심화 영어 독해 2로 이어지는 거고, 인문, 사회, 과학, 문화, 예술 등에 대해서 다양한 글을 읽는 그런 과목인 걸로 보여요. 독해하는 과목인가 보다. 네. 그죠? 그러면 설명을 봤을 때 그 과목의 색깔이 약간 조금 묻어나는 것 같은데, 네. 따까이님은 어떤 과목이 더 마음에 드세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네.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어볼 수 있다라는 심화영어 독해가 심화 영어가 법은 사회 전반의 모든 그런 그러네. 소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양적인 측면을 좀 쌓는다면 심화영어 독해 1이 더 저에게는 진로상으로 더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법이나 정치를 다루는 학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문과 학생들이 주로 그 선택하는 진로는 대부분 사회를 바라보는 진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미리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자 벌써 마지막 선택지로 넘어왔는데요. 네. 4개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좀 설명하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네.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 따까이님한테는 쉬울 것도 같습니다. 네. 자, 어떤 과목이 있는지 읽어주시죠. 네, 세계사, 정치와 법, 그리고 윤리와 사상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따까이님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거와 같이 정치와 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정치와 법 과목이요? 네. 그러면 과목에 그 써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정치 그리고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과목일 것 같은데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면 좀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헌법이라든지 네. 그다음 형법, 민법, 형사법 같은 법의 전반적인 기초적 교양을 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체계, 정치의 기본적 이론 같은 거를 배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달변이세요. 말씀을 술술 잘하셔서 예. 네. 정말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학생이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윤리와 사상은 관심 없으신가요? 제가 네. 고민을 했던 게 네. 법과 윤리를 따로 띄워놓아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3학년 때 올라가면 네. 생활과 윤리를 좀 그쵸, 맞죠. 수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이런 트랙을 타보는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2학년 때 수강하게 될 4가지 과목에 대한 선택을 한번 고민해 봤고요.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와 법이라는 그 진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다채로운 과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 나름 재밌게 풀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해주심에 있어서 좀 우리 따까이님이 바라는 점, 요청드리고 싶은 점 같은 게 있다면 아니면은 교육과정이 이런 게 좀 바뀌면 좋겠다, 이런 과목들도 들어오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과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고 같은 경우는 그 중점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수가 그 과목마다 뭐 과학은 좀 주 5회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과중학교, 사중학교. 네, 네네.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저희는 외고임에도 불구하고 국영수사과가 주 3회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좀 적기도 하면서도 좀 더 필요할 과목들이 좀 적고 좀 부족해야 할 과목은 좀 많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외고라는 이 특성에 따라서 이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과목 그런 그 주 편성이 조금 더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외고이다 보니까 국어, 영어, 사회 과목에 있어서 편성을 좀 증편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으로.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상을 봤을 때 다른 학교보다 그런 탐구 과목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게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선택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 약간의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 소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사회탐구 과목에 대한 그런 선택의 폭을 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회탐구 과목이 우리 따까이님 학년에서는 2학년 때 3개, 그죠? 세계사,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그리고 3학년 때는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3학년 지금 3학년은 2개인데 따까이님 학년은 4개. 아 동아시아사, 경제, 아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네.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사실 지립 빼고는 네. 우리 학교가 좀 지리가 없어서 그죠. 지립 빼고는 일반 선택 과목은 다 깔려 있는 거긴 네.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일반계 학교에서는 이제 진로 선택에 포함되어 있는 뭐 사회탐구 방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고정과 윤리, 여행지리 같은 것도 네.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는 학교도 있기는 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학교가 여력이 있다면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충분히 뭐 타당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우리 뭐 반 친구들에게 남기는 메시지 같은 거 혹시 반 친구들. 우리 반 자랑, 저희 우리 학교 자랑, 저런 거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는 중고학과라 그런지 아주 통합이 잘 됩니다. 아주 학생들이 밝고 공부할 땐 딱 공부하고 놀 때 다 노는 성격이라 맞아요. 굉장히 활발한 활발하죠. 네, 정말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발하죠. 고등학교 올라서 좀 적응을 잘했다 걱정을 좀 했는데 그런 걱정이 싹 가실 만큼 우리 중고학과가 정말 좋은 면모를 보여줘서 적응하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하고 계신 거죠? 네, 정말 즐거운 학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짜파이님과 함께했던 교육과정 월드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